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잔디 너머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찼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영국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5개월을 보냈지만 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험가 배의 선장이 된 걸리버는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50명의 승무원을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승무원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배신자들이 배를 몰아내고 걸리버의 오두막에 침입하여 그를 묶었습니다. 승무원은 3일 동안 전 선장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배신자들은 걸러버를 알려지지 않은 땅에 착륙시키고 그에게 식량을 남겨두고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전 선장은 내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중에 그는 말의 흔적을 만났고 걸리버는 조기 구조를 희망했습니다. 갑자기 수평선에 인간형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걸리버는 눈을 감고 그녀를 보았다. 짙은 피부와 곱슬 머리에 이상해 보이는 원숭이였다. 이 동물들은 발에 긴 발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걸리버는 숨을 멈추고 뒤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여행자의 어깨를 잡고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나무 위로 끌고 갔던 정확히 같은 두 원숭이였습니다. 걸리버는 손으로 반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동물은 더 강했습니다. 걸리버가 불평등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발곡 소리가 들렸다. 다가오는 말을 보고 원숭이들은 걸리버를 던지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다가가자 말은 걸리버를 흥미롭게 조사했다. 두 번째 말이 올라와서 앞 발굽을 차며 인사를 하고 옆으로 걸어갔다. 말은 너무 지적으로 행동하여 걸리버에게는 말로 변신한 마법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후 말들은 걸리버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걸리버는 지적인 말이 사는 나라 인겜즈에 도착했습니다. 걸리버를 공격한 이상한 원숭이들은 짐승들을 애완동물로 섬겼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건초가 있는 구유가 벽을 따라 뻗어 있고 다른 말들이 주둔하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은 걸리버에게 건초를 먹으라고 손짓했지만 여행자는 우유 한 통을 발견하고 음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걸리버는 말의 면밀한 감독하에 귀리와 구운 빵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겜즈를 너무나 놀라게 하여 걸리버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고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분노, 부러움, 그만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의 주에 관한 걸리버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겜즈는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걸리버는 겜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매 4년마다 국가에서 대표협의회가 소집되어 주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숭이 같은 생물인 걸리버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그는 건초 더미에 숨어 몰래 회의에 들어갔다. 겜즈는 오랫동안 이상한 원숭이를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섬으로 출발했다. 걸리버는 자신에게 불쾌한 사람들로부터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호주의 해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걸리버는 포르투갈 배의 선원들에게 보여져 배로 끌려갔습니다. 선장은 걸리버가 정신을 잃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걸리버가 런던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익숙해졌지만 그 후에도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No.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걸리버는 그가 산종마와 만소통했습니다.